자, 이번에 해야 될 것은 몇 번째 포인트죠? 오늘 했던 거 세 번째잖아요. 네, 세 번째 포인트잖아요. 확률의 곱셈정리입니다. 알겠죠? 소영아, 촬영 시작했는데 엎드려 있구나. 나 편집 안 하는 거 알잖아. 성은 안 밝혔네. 알겠지? 봐봐. 포인트 세 번째 뭐냐면요, 확률의 곱셈정리입니다. 확률의 곱셈정리 얘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그죠?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주사위를 던지는데 사건 A를 우리는 2의 배수가 나올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사건 B를 3의 배수가 나올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얘를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표본 공간 S 안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교집합이 존재하게 되고요. 맞죠? 2, 4, 6, 3, 1, 5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단순하게 PA의 확률은 NS분의 NA가 되니까 얼마가 되냐면 6분의 3 5약분하면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PB가 나올 확률은 NS분의 NA, NB 그래서 6분의 2 그래서 뭐 3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올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약분을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그지?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맞아요. 주사위를 2번 던지든 뭐 순차적으로 던지든 뭐 상관없이 어떻게 되냐? 뭘 물어보느냐? 한 번 던져서 한 번 던졌을 때 이렇게 합시다. 한 번 던졌는데 사건 A임과 동시에 B일 확률, 즉 2의 배수임과 동시에 사실은 문제가 부드럽진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문항을 그냥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2의 배수임과 동시에 3의 배수일 확률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2의 배수 중 3의 배수일 확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계산식을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를 보면 2의 배수인과 동시에 3의 배수일 확률은 맞죠?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가 돼요. 1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하나야 하나. 6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얘의 의미를 거꾸로 돌려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돌려서 보면 얘는 지금 A라는 확률이 있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확률의 대상 자체가 A와 B가 동시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PA교 B의 확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3의 배수 중에서 6의 배수일 확률이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거야. 3분의 1. 맞지? 왜? 2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라는 가정 하에 3의 배수일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돼버린다고. 맞아? 계산상으로. 그런데 얘를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확률의 대상이 얘는 가정이 되는 거야. 베이스가 되는 거지. 2의 배수라는 가정 하에 3의 배수일 확률이니까 확률의 대상이 B만 확률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야. 단지 얘는 조건으로 깔리는 것 뿐이고. 그러면 얘는 B일 확률이다 이거야. B일 확률. B일 확률. 맞아? 그런데 봐봐. 여기 봐봐. B일 확률은 얼마가 나왔어? 아이씨, 또 똑같네. 재수없게. 똑같네. 우연치 않게. 근데 뭐야?
얘를 계산하는 방식하고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얘는 3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얘는 6개 중에 2개가 돼가지고 약분이 된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일 확률은 비일 확률인데 그냥 비일 확률이 아니란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A라는 사건을 가정하에 A라는 전제하에 비일 확률은 대상이 먼저 오고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 B가 먼저 오고 그 전제가 되는 사건을 A에 깔아주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게 돼. B 바 A. 읽을 때는 그냥 B 바 A라고 읽으면 돼. 바. 짝대기.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정의된 거냐면 다시 한번 보자. 얘는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이제 자세하게 분해를 해서 보면 3분의 1은 MA의 개수가 되게 돼. 맞지? 그런데 위에 1이라는 개념은 NA 교집합 B의 개수가 되게 돼. 맞죠? 그러면 얘는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서 어긋났어, 안 어긋났어? 어긋났지. 왜냐하면 분모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NS가 돼야 돼. 그지? S의 개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에 NS로 나눠주는 거야. 분모 분자에. 그러면 얘가 NS분의 NA 분의 번분수가 되지. NS분의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아이씨, 너무 들러붙었네. 이거 옆으로 써라, 니들은. 아래로 쓰지 말고. 알겠지? 아니, 이게 너무 들러붙어가지고. 여기 보자. NS분의 NA 그 다음 분의 NS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얘가 PA가 되고 그 다음 얘가 뭐가 되냐면 PA 교집합 B가 되는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다? A라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정의 B가 A로 정의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이 B라는 확률을 구하는데 A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B의 확률을 구할 때 이 녀석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봐봐, 얘는 조건이 없잖아. A의 확률, B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이 안 따라붙어. 그런데 얘는 B의 확률을 구할 때 A라는 전제가 깔린 다음에 확률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맞지? 이해돼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식만 또 데려다가 아래로 내려와 보자. PA조 P 얘는 양변에다가 얘네들을 이거 지우고 PA조 B는 양변에다가 똑같이 PA를 곱해. 맞지? 그러면 PA조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PA 곱하기 PB가 A 이렇게 써줬어. 맞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그렇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다. 맞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곱셈 정리라고 하게 되는 거야.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는데 봐봐. 이 B의 확률이 발생을 할 때 A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그래서 얘는 B라는 사건이 A에 종속돼서 나온다. A의 결과물에 따라서 B가 달라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얘를 종속 사건이라고 불러. 그런데 B의 확률이 발생을 하는데 A의 영향을 안 받아버려. 맞아? B의 확률이 발생을 하는데 A의 영향을 안 받으면 그냥 얘가 PB가 되겠지.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경우에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PA 곱하기 PB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때 A와 B의 관계를 독립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 A와 B는 독립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치? A와 B는 독립이고 A와 B를 독립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요때 B는 뭐라고 그랬지? 앞쪽에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예제를 보면 훨씬 쉽게 알 수 있어.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 잠깐만. 아까 전에 A 교집합 B의 확률이지. A 교집합 B의 확률이지. 맞아? 근데 얘는 종속사건이 아니란 말이야. 맞지? 종속사건이 아니야. 뭐뭐라는 가정하에 뭐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2의 배수인과 동시에 3의 배수일 확률이잖아.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 정답은 6분의 1. 나오는 거야. 동량.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 왼쪽만 지울게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보건 추출 문제랑 비보건 추출 문제를 딱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 자, 주머니에 뭐 이렇게 해서 주머니, 복주머니 비스무리하게 똥물개기 공이 3개, X 공이 2개가 있다라고 하자. 그치? 하나씩 2번 꺼낼 때 모두 동그라미 01 확률은 하고 문제를 물어본 거야. 그런데 얘는 전제가 깔려. 반드시 보건 추출인 경우가 비보건 추출인 경우. 보건 추출은 뭐냐 하면 하나를 꺼내. 그죠?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원래대로 5개로 복원을 시키는 거야. 맞아?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갔지. 그럼 두 번째 일어날 확률이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처음에 일어나게. 안 미쳐.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니까.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복원 추출은 보고 원래대로 그 표본 공간을 복구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하는 거야. 근데 비복원 추출은 여기 잘 봐. 5개 중에서 하나가 나왔어. 그치? 그리고 버려버려. 그러면 원래 있던 주머니 속 표본 공간은 몇 개로 줄어들어? 4개로 줄어든다. 베이스가 달라지는 거야. 표본 공간이 변화한다는 거지.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은 분모가 표본 공간이 아닌 녀석으로 변화하는 확률이었어. 맞아? 그러면 여기 잘 봐. 지금 보면은 처음에 동글뱅이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보자. 맞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제 이거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나올 확률은 얼마야? 5분의 3이야. 5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뭐 조합 이용해가지고 5C1분의 3C1 할 필요 없어 이런 건. 알겠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5C1.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 3C1.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단순 계산은.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다시 무엇이 되는 거야? 원래대로 보관됐으니까 5개가 되거든.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5분의 또 3이 되게 돼. 그럼 얘는 25분의 9가 되는 거죠. 맞아? 그 다음 비보건 추출인 경우 한번 보자. 야, 여기 쓸 거 있어. 알겠지? 칸 남겨놔야 돼. 비보건 추출. 어떻게 될까? 처음에 흰 공이 하나 나왔어. 맞아? 하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5분의 3이야.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흰 공이 나와야 돼. 그럼 얘가 하나가 빠졌으니까 4개로 줄어들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2가 돼. 그래서 20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6. 뭐 약분하고 계산하는 건 뭐 나중에 하면 돼. 알겠어?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세요. 얘는 분명히 A일 확률이야. 맞지? B일 확률이고. 그런데 잘 봐. 처음에도 동그라미가 나오고 두 번째도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지. 순차적으로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곱사건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지. 맞아? 그래서 곱이 적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확률을 의미하냐? A도 첫 번째 나온 것도 동그라미고 동시에 두 번째 나온 것도 동그라미다. 맞지?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얘는 PA,
그지? 그런데 B라는 확률이 일어날 때 A의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원래대로 복원되니까 평균 공간이 그대로 유지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그대로 곱했으니까 얘가 독립 사건이 되게 됩니다. 독립이다. 맞지? 그런데 얘도 PA 교집합 B의 확률이야.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뭐 영향을 안 받으니까 PA의 확률이거든. 근데 잘 봐봐 얘. B의 확률은 B의 확률인데 앞쪽에 A라는 사건에 영향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지. 왜? 표본 공간이 바뀌었거든. 분모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얘가 바뀌는 순간 걔네들은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표본 공간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된다? 종속 사건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 그래서 P, B가 A가 되고 이 B의 확률은 무엇이다?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얘네 둘의 관계가 뭐냐면 종속이 되는 거지. 알겠니? 종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하나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배반과 종속을 엄청나게 헛갈려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문제상에서 많아. 맞지? 자, 먼저 문장상에 문제 풀 때 팁이야. 알겠니? 문제 풀 때 팁인데 배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A와 B의 교집합은 무엇이다? 공집합이고 얘는 덧셈 정리에 적용이 되는 거다. 그래서 PA 합집합 B를 구할 때 PA 더하기 PB의 확률로서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게 머릿속에 띵 하고 떠올라야 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종속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종속이다, 배반이다, 그 다음에 독립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이 문장 자체, 이 수식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야 돼.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단순하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하면 되는구나.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배반과 독립은 나중에 가면 말이 헛갈리거든. 이건 똑같은 줄 알아. 사전에도 다른데. 맞아? 배반과 독립은 별개의 얘기이다. 왜?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맞아, 틀려? 틀려. 연관성이 없는 거야. 접근을 할 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야. 그런데 이건 성립해. 그러니까 A와 B가 배반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이거 거짓이야. 알겠지? 전혀 영향을 안 미치거든.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뭐 이거를 그냥 약간 사기쳐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한다라면 배반이다 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아니냐라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독립이다 종속이다 하는 얘기는 어떤 시행이 일어날 때 A가 B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의 얘기지. 그러니까 원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오히려 나아.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맞아? 얘는 결론에 대한 얘기고 얘는 원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거짓이야.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는 A와 B가 독립이야.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 A 여집합과 B, A와 B,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얘네들은 자동으로 모두 독립이야. 영향을 안 미친다 이거야. A와 B가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냥 야와 내가 생각하는 사이야. 전혀 야 네 일어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 써. 얘도 나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신경 안 써. 맞아? 그러면 내가 앉았다 일어나든 얘가 앉았다 일어나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일어나는 경우랑 안 일어나는 경우도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A와 B가 애시당초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 혹은 A 여집합과 B 그 다음 A 여집합과 B의 확률 모두 다 독립이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하세요. 오케이?